오늘은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주제인데요. 식품 광고를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네이버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 중심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그래서 우리 상품이 안 팔렸구나.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해야지 매출이 터지는구나 하는 포인트를 딱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채팅이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네이버가 아니라 인스타에서 식품이 더 잘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식품 카테고리는 특성상 검색형 그리고 정보형 소비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식단을 식품으로 추천을 한다던가 다이어트 식단 추천, 뭐 견과류 선물 세트, 뭐 저당 간식, 단백질 보충제 추천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적의 검색으로 유입이 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감성이나 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장점이 타고 싶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좀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식품업종 대부분이 좀 단가가 뭐 10,000원에서 이제 50,000원대 정도고 그리고 한번 사서 만족하면은 좀 이제 재구매가 좀 많이 되는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네이버 효율이 좀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식품 광고를 할 때 제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이제 식품 광고에서는 매출의 절반이 키워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제 키워드 몇 개만 넣고 이제 끝내버릴 때가 많은데 그러면 효율이 절대 안 나오죠. 맞아요. 네이버 자체가 이게 그 네이버 좀 이제 자체적인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 중에 좀 이제 매력적인 좀 이제 브랜드로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경쟁도 있고 좀 소비 성향도 다양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 키워드랑 이제 세분화 키워드 조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좀 이제 메인 키워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브랜드의 이제 주된 제품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간식을 이제 판매를 하신다 하시면은 다이어트 간식 이런 것들이 메인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뭐 종류에 따라서 건강식품 추천이나 선물용 견과류 혹은 이제 단백질 쉐이크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키워드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인 키워드를 잡게 되면은 은지 마케터님도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클릭당 단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메인 키워드가. 많이 비싸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로아스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메인 그렇죠. 키워드만 이제 잡게 되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세분화 키워드를 같이 잡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은지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세분화 키워드 좀 잡아보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식품 업종 쪽에서는 키워드를 세분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로아스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를 세분화할 때 저당 다이어트 간식 추천 이런 식으로 롱테일 키워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헬스 초보용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은 뭐 20대 여자 선물 뭐 견과류 세트 아니면 50대 뭐 부모님 견과류 세트 뭐 선물 이런 식으로 아침 대용 식단 간편식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 자체를 세분화해서 의도랑 목적이 좀 구체화된 키워드로 뽑아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확실히 경쟁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클릭 단가가 낮고 전환율도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식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제 파워링크보다는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비교 검색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메인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쟁쟁하고 리뷰 수도 많은 이제 업체들이랑 같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이제 그 은지 마케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분화 키워드를 잡는 게 이런 좀 이제 세분화 이제 키워드를 좀 잡는 이제 제품군끼리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쟁력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 특성을 좀 이제 잘 나타내는 좀 상품명을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상당히 효과적이죠. 네, 지금 실시간 라이브 중인 거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까요? 키워드.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라이브 이제 진행했었던 내용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그 네이버 이제 광고에서 식품업종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고요. 좀 이제 네이버 광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도성 유입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도성 유입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다 보니까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 키워드 세팅. 키워드 세팅은 이제 그 메인 키워드랑 이제 세분화 키워드를 좀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로아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좀 이제 그 마저 좀 전달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선은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객단가가 이제 낮은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맞아요. 네, 이제 근데 대신에 좀 전환율 변동이 큰 카테고리예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재구매하실 고객분들이 늘어나신다든지 뭐 상세 페이지를 변경을 하거나 리뷰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환율이 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PC가 한 300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전환율 자체가 좀 이제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전환당 비용 자체가 낮아져가지고 좀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키워드를 이제 보통은 좀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편인데 네. 예, 은지 마케터님이 좀 이제 간단하게 어떤 키워드들을 잡아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별로 보면 로아스가 높은데 판매량이 낮은 키워드가 있고 판매량은 많은데 로아스가 낮은 키워드, 그리고 전환율은 높은데 노출이 적은 키워드,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매주 최적화를 해줘야지 키워드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로아스 기준이라고 해서 로아스 나시면 이제 다 끄고 이제 판매량이 기준이니까 판매량 안 나오면 다 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섞어가지고 좀 최적화를 해야 이제 결과적으로 로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많은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키워드냐면 인기 키워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하시고 많이 구매를 하시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량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입찰가는 높아가지고 로아스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로아스가 안 나온다 이제 꺼버리면은 이제 그 판매량을 이제 어디서 채울 메꾸느냐 수가 이거죠.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좀 조정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의 이제 입찰가로 좀 이제 그 순위대를 뭐 몇 위에 편성하는지에 따라서 판매량이나 이제 로아스 같은 것들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네. 반면에 이제 세분화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찰가 자체는 좀 이제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 판매가 됐었을 때 로아스가 400, 50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게 검색을 많이 하지는 않는 키워드다 보니까 그쵸. 좀 판매량이 낮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최소한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노출률이나 전환율까지 좀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좀 지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좀 최적화 작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지표 기준으로, 그리고 좀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키워드 확보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챙겨 드리는 거고,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즌 영향도 좀 큰 편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 예를 들면은 좀 이제 그 식품 광고 좀 이제 마케팅 편차가 있을 때가 네. 보통 어떤 때셨어요? 보통 이제 식품은 시즌 영향이 엄청 큰 편이죠. 보통 맞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명절일 때 명절 선물 세트, 네네. 아니면 이제 그 건강식품 대목 시즌이 또 있어요. 신학기랑 이제 그런 데가 시작이 되면 3, 4월에 또 건강 챙겨보려고 건강 대목 시즌, 그리고 이제 7, 8월쯤 그 전쯤으로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또 다이어트 시즌, 그리고 이제 겨울쯤 되면은 면역 환절기 시즌으로 이렇게 시즌 영향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CPC가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보통 이런 시즌을 대비해서는 2주에서 4주 전에는 미리, 2주에서 4주도 좀 늦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미리미리 광고를 시작을 해서 품질 지수나 클릭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올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이 작업을 꼭 해야지 그 시즌에 타겟팅을 해서 정확하게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시즌 광고를 켜시는데 그때가 제일 비쌉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런 좀 시즌성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만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입찰 경쟁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처럼 이제 똑같은 입찰가를 했었을 때는 순위가 낮아지거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미리 관리를 좀 해두셨다고 한다면 네. 좀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네네. 세팅을 미리미리 해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는 노출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재랑 좀 네. 이제 뭐 광고 문구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품명 요 정도다 보니까 그 이거를 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좀 카피를 짜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식품은 이제 감성도 중요한데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식품은 맛이랑 효능이 조금 조합을 이루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식단 관리 중 뭐 배고플 때 먹으면 좋은 간식, 이거는 해결책을 주는 방안이죠. 그리고 아침 대용으로 포만감 오래가는 뭐 한 끼, 뭐 설 선물 고민 끝, 뭐 건강하게 챙기는 견과류 세트, 이런 것처럼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뭐 맛이나 효능 해결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구매하는 시너지가 훨씬 커지더라고요. 이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본인 관심 분야에 맞춰서 이제 검색을 하고 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좀 이제 고객들마다 어떤 이제 상황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검색어를 좀 이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품명을 좀 잡고 그리고 좀 이제 뭐 맛이나 이제 기능 그리고 사용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언급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상품명만으로는 노출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식품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그 네이버 이제 그 소재 이미지 영역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제품 이미지라든지 뭐 아니면은 먹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리 이후에 좀 이제 맛있는 이미지라든지 맞아요. 이 정도를 좀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도 또 결국에는 좀 이제 검색어를 염두에 두고 상품명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설명을 좀 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상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입 이후에 좀 정보를 많이 전달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식품 좀 상세 페이지 구성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넣어야 되는지 뭐 예시를 들자고 한다면 단백질 쉐이크? 뭐 보통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식품 광고는 이 상세 페이지나 소재에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세 페이지, 식품 상세 페이지 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면 맛이 어떤지, 맞아요. 그 단백질 쉐이크도 정말 많은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맛을 표현을 하는지를 상세 페이지 안에 잘 담아야 되고, 또 이제 실제 조리 사진이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섭취 사진, 뭐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우치 안에 들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렇게 퍼먹는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런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 섭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영양 성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영양 성분이 얼마나, 요즘에 건강 많이 챙기시잖아요. 영양 성분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용량 대비 가격. 이제 뭐 단백질 파우더 뭐 하나에 얼마, 뭐 요즘에는 한 박스로도 구매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하나씩 단가를 알려주면서 하나당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소구점으로 잡아서 뭐 용량 대비 가격 이런 걸로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섭취 방법, 조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소구하면 좋겠죠. 섭취 방법, 그리고 이제 추천 대상.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는지, 뭐 다이어터,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다이어터겠죠? 아니면은 뭐 단백질이 부족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넣는지 전환율을 이 상세 페이지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구체적일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마케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이제 특히 식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컨디션을 살펴보고 그리고 좀 우리 제품이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제품인지
그리고 이제 맛은 어떤지,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영양 성분이나 용량 대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이게 또 그냥 이제 좋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경쟁사 대비 어떤지를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얼마나 이제 좀 세밀하게 탐색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순위대를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이제 뭐 1페이지가 좋다, 이제 뭐 3등 안이 좋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단순화가 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제품의 뭐 이제 장단점 같은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위대를 먹었었을 때 같이 노출이 되는 이제 브랜드 대비 경쟁력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마케팅이 초창기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신경 쓰지 못하시는 이제 브랜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좀 확인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상세 페이지에 좀 정보가 잘 나와 있는지랑 이제 그 다음에 좀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문의를 주시면 브랜드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구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뭐 옵션 이제 선택도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또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식품 구매한다고 했었을 때 옵션이 너무 많으면 약간 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도 식품을 구매하러 들어갔는데 네. 만약에 한우 대창 같은 전골을 구매를 하는데 네. 대창 추가 60g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엄청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걸 읽다 지쳐서 저는 구매를 포기하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뭐 어디까지가 나오는 거고 어디까지가 기본 패키지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질 때가 많아서 이러면은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맛도 그냥 딱 그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한두 개 정도면 괜찮은데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구매를 그냥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단품이랑 이제 3개, 5개 세트 이런 식으로 이제 단품이랑 세트 정도 고르게 해주고 그리고 뭐 맛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가지 정도 그리고 뭐 이제 구독형 상품일 경우에는 뭐 구독 여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이제 깔끔하게 좀 옵션 정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상세 페이지랑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구매 옵션 이제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큼 이제 다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추가적으로 좀 이제 구매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식품은 좀 리뷰가 아닐까 맞아요. 싶거든요. 네. 리뷰 없으면 사실 네. 저는 특히 이제 맛이나 리뷰가 있어야 되는데 포토 리뷰가 정말 큰 전환율을 끌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포토 리뷰가 없으면 잘 안 사게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리뷰 노출은 이제 초반에 포토 리뷰가 좀 잘 잡히도록 정렬을 해두시는 게 전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전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맛인지를 가장 알고 싶어하고 구성이나 이런 걸 알고 싶어하니까 포토 리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품 중에서도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 종류라고 한다면은 맛이 어떤지가 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상세 페이지에서 좀 업체에서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잘 상상이 안 되는 경우가 그쵸. 많다 보니까 네,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무슨 맛이다, 그래서 뭐보다 맛있었다 이렇게 좀 이제 리뷰를 써주는 게 더 좀 신뢰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리뷰 이벤트 같은 거를 이용을 많이 해서 포토 리뷰를 좀 많이 보여지게끔 쌓아놓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포토 리뷰 이벤트.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식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그 쇼핑 라이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쇼핑 라이브도 많이 진행을 요즘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지껏 말한 것을 모두 영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에서는 실제 맛이나 맛 표현이나 이제 텍스처 이런 뭐 질감이라든지 국물의 뭐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리 과정이 보이니까 훨씬 전환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쇼핑 라이브 중에서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 좀 이제 제품의 좀 특성을 좀 잘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식품은 좀 일단 맛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쵸. 네, 그거는 멈춰져 있는 사진보다는 예, 실제로 좀 이제 라이브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먹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리얼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그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라이브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좀 라이브 전용 쿠폰이나 뭐 아니면은 좀 전용 특가를 좀 진행을 하거나 뭐 한정 수량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벤트성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판매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스마트 스토어에 남아 있으니까 좀 이제 정보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이제 식품 광고는 이런 것들만 좀 신경을 써주셔도 좀 네네. 매출이 잘 오르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식품 광고를 할 때 예산은 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예산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광고주님에게. 맞아요. 이렇게 좀 이제 대행을 맡긴다고 했었을 때 뭐 예산은 얼마나 쓸까요? 뭐 이렇게 실제로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이제 브랜드 상황마다 달라요. 좀 뻔한 얘기기는 하지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 특히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체가 이제 그 꼭 이제 선점해야 되는 순위라든지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또 쓸 수 있는 예산도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하나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맞추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너무 뻔한 얘기기는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차이인지를 알려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에서 이제 그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클릭할 때마다 이제 평균 CPC가 한 300원 정도 나온다고 네. 쳐봐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30번 정도 클릭할 때마다 이제 한 개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전환 하나를 할 때마다 이제 9,000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좀 이제 정해 보자면, 근데 이제 여기서 목표가 먼저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 달에 300개를 팔아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9,000원씩 이제 그 300번 9,000원씩 300개를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예산이 270만 원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환율을 높이고 CPC를 더 낮춰보고 낮춰야죠. 뭐 누수지면을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27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뭐 330개 정도, 350개 정도 판매가 되게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은 270만 원이 드는 건데 뭐 한 230만 원 정도에 맞춰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제 이런 좀 입찰가랑 이제 원하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요. 우리 브랜드에서 이제 마케팅 예산을 월별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200만 원 정도다. 200만 원 정도인데 300개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CPC를 좀 낮춰가지고 세팅을 하고 이제 원래 이제 쓰던 이제 키워드가 아니라 이제 더 낮게 좀 이제 설정이 돼 있는 이제 그 키워드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200만 원이라는 예산에 좀 이제 판매량을 좀 이제 맞추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좀 키워드 개수를 줄이고 좀 이제 입찰가를 낮추고 이제 누수지면 관리하고 이게 좀 약간 아껴서 쓰는 방식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부수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키워드를 조정을 해서 로아스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투자를 조금 하더라도 이제 그 판매량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목표를 먼저 선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주요 이제 키워드 좀 이제 단가나 브랜드에서 이제 기존에 뭐 몇 회당 한 번씩 판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하면은 그 예산을 좀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좀 데이터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네. 정해주세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 그럼, 은지 마케터님은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뭐 추천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없다면
테스트 예산으로는 한 100에서 150 정도 사용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수월하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혹은 일반적인 식품 브랜드 기준으로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브랜드의 상황과 이런 적정 예산이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여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궁금하신 점들 다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문의 주세요. 맞아요. 전화를 통해 가지고 좀 상의를 드리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세부 이제 제안서를 포함해서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받아보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산 얼마 쓰느냐보다는 그쵸. 이제 그 예산으로 또 어떻게 성과를 내줄 거냐가 사실 좀 궁금하신 그쵸. 부분이실 테니까. 우리한테 네네. 맞는 맞춤 1대1 제안을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네이버 좀 이제 광고에 대해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좀 식품 매출이 오르는 조건이 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이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정리. 해볼까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식품은 7개 정도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매출이 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맛이나 조리 과정이 보이는 사진. 그 식품의 장점을 잘 담아내는 그런 사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피, 문제 해결형, 효능형 이런 카피 광고 문구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낼 건지 구체적인 세분화 키워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뢰도 높은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엉망이면 광고를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팔리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시즌 전에 품질 지수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최소 한 달 전에. 최소 2주 전에. 신뢰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품질 지수를 확보를 하고,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리뷰 최적화. 리뷰를 많이 쌓아두고 할수록 포토 리뷰 같은 게 많을수록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길 테니까요. 이제 그리고 일곱 번째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는 컨텐츠. 뭐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소재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또 이탈률이 생기겠죠. 이렇게 7가지 정도를 잘 키워드 세팅을 잘 해놓으면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좀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충을 하는지 이런 좀 이제 방법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문의 주시거나 이제 전화 주시거나 하면은 이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네. 혹시 좀 이제 브랜드에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좀 더 디테일한 좀 전략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좀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게 보니까 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상품 이제 그 식품 광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방송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페이지에 이미지가 크게 적용 가능한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내 이미지요. 네, 크게 작용하는 편이죠. 특히 식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맛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만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 좀 상상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이미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설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세 페이지는 어느 정도 속도로 보통 내리시냐면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이제 뭔가 글을 한 장 한 장 열심히 쓰고 이런 맞아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네. 이미지가 좀 더 중요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케팅은 좀 이제 유입을 좀 많이 결정을 하고요. 마케팅을 잘하면은 저희가 좀 이제 같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을 좀 상세 페이지로 들여 넣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자체는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 좀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 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좀 이제 간단하게 좀 Q&A 시간 좀 이제 갖고 이제 그리고 좀 방송 마치려고 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 더 남겨주세요. 지금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처 아래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또 플러스
이거는 지금 광고가 처음이신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식품 업종이 맞으시면은 네이버 광고를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혹시 식당 업종이 아니시라면은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지역 타겟을 잡았었을 때 성과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 맞아요. 이제 메타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데 초기에 좀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좀 이제 타겟 학습을 시키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초기에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좀 이제 살려고 구매하시는 고객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좀 로아스 기준으로는 더 낫죠. 아무래도 살 마음이 있는 분들이 네이버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이버 세팅을 이렇게 잘 해놓는 게 로아스 높이기에는 식품 업종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체별로 특장점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뭐 네이버를 어느 정도 해본 상황에서 이제 로아스 좀 한계가 와가지고 다른 그쵸. 매체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또 또 미디어 이야기가 믹- 네. 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또 미디어 네. 믹스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저희 연락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이쪽으로 좀 브랜드 상황 좀 상세하게 전달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그럼 이제 방송 마무리해 볼까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은지 마케터였고요. 네, 신설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